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간지는 좀 떨어져요. 세무사 같은 경우엔. 왜냐면 이 개인이나 비상상 기업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맡을 게 없어요. 기부금 1년에 한 개 낼까 말까인데 이거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걸 다 본다고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세무법인에서 구르면 개업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왜냐면 다 해보거든요. 대충은 다 해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 아무래도 회계법인의 회계사보다는 간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단점이 회계사는 2년 동안 수습 기간이에요. 2년이 지나야 시험 합격하고 2년이 지나야 자기가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회계사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요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 가면 진짜 1년차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사밖에 없어요. 복사? 커피 타기? 뭐 요 정도? 요 정도 하지만 이 1년차 회계사를 거래처에 던져 놓으면 얘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월급 한 500만 원 줘도 회계법인이 한 700만 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급여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6개월이 수습 기간인데 6개월 동안 정말 그냥 일하면서 좀 배우는 게 많고 그 개인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초봉이 조금 낮은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다 동일하게 수렴이 돼요. 동일하게 수렴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회계사가 여러분 있지만 저기 대한회계법인이라고 회계법인 대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동기예요. 저도 그 회계법인 있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나왔는데 그분 가끔씩 그 회계법인 언론에도 나오고 한다고요. 돈 잘 벌어요. 근데 그분만큼 잘 버는 친구가 있는데 홍지영이라고 세무사가 있는데 제 대학교 후배예요. 여자 세무사인데 개업하고 1년 만에 자리 잡더라고요. 제가 한번 둘 다 술 먹으면서 야 너 얼마 버니? 야 너 얼마 버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두 개가 나중에는 수렴하게 돼요. 물론 회계사는 회계 감사라는 그 전문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좀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할게요. 초봉. 요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초봉. 왜냐면 그 저는 학원에서 강의도 하지만 가끔씩 교수님들 부탁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회계사나 세무사 직업 설명회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씩 회계법인의 연봉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요즘에 5천원 무조건 넘고요. 2년차 지나고 나서 3년차가 되면 8천 정도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8천 정도, 한 3년차 정도 되면 5년차 되면 무조건 요즘은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 높지는 않는데 어차피 세무사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비슷해져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 만큼 뽑아요. 여기는 준 만큼 뽑아요. 그쵸?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랑 세무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자격증이 더 좋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한번 대기업에서 좀 간지나게 그냥 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보고 싶다. 그럼 이런 게 맞겠죠. 하지만 나는 내 사업을 좀 하고 싶거나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알고 싶다. 간지고 나발이고 나는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게 맞아요. 소득은 여러분 보통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세무사 이제 망했어. 회계사 쓰레기야.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현직인데 나 현직이야. 현직인데 회계사 세무사 하지 마. 이렇게 쓰는 애들은 2년차 정도밖에 안 돼요. 복사 이제 갓 끝난 애들이에요. 그쵸? 3년차 이상 되는 애들은 바빠서 쓸 마음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나만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5년차 이상 지나면 비슷하고요. 제 주변에서 회계사 하는 친구나 세무사 하는 친구들 보고 중에 요 직업 나쁘다고 얘기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저도 회계사인데요. 저게 오산에서 사무실도 하거든요. 미래세무회계라고 제가 대표예요.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제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요. 그럼 직원들이 깜짝깜짝 어머 오늘 웬일이세요? 내 사무실인데 내가 왜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직원분들이 와갖고 뭐 결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주로 강의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기장이랑 법인세랑 소득세 신고 몇 개 정도만 해주거든요. 정말로 이 워라벨이 정말 좋아요. 그쵸?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엔 제가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대 나왔는데 공인회계사 요거 따고 어디 갔었냐면 3일회계법인 텍스팀에 있다가 SK이노베이션 기름집 갔다가 그게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어디 갔었냐면 한국투자공사라고 이 한국은행 밑에 있는 기관인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 한국투자공사에서 일하다가 또 어디 갔었지? 지금은 그냥 다시 하원 옮겨가지고 VC 벤처캐피탈 가 있다고요. 그 친구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까지는 아닌데 이거 따서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회계사를 하시던 세무사를 하시던 저희 자격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요거 딴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 80년대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따는 순간 끝났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따고 나서도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요.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쵸?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쵸? 요런 거 아시면 되고요. 우리 그래서 회계사랑 세무사 직업 소개를 가볍게 해봤으니까 이제 응시 자격 좀 더 볼게요. 응시 자격. 여기서부터는 공부 순서랑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딸이라면 아니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그래도 체력이 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원하는 거 시킬 것 같고요. 딸이라면 저는 100% 세무사 시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회계법인이 얼마나 일이 빡세냐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일이 힘들고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요.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보시면 공인행사 1차 시험 응시 자격을 보면 이 학점을 좀 이수하셔야 돼요. 학점을.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랑 좀 비교하시면 돼. 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토익 700점 이상 넘으셔야 되는데 제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회계사 1차 시험 붙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회계를 아예 공부할 생각이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회계사를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를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건 되는데 회계학 12학점을 통으로 비더라고요. 그리고 복학하자마자 이거 회계학 12학점 채우냐고 진짜 고생했어요.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들이 회계 원리 이런 거 은근히 꽉꽉 찬다고요. 수강 신청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회계 원리가.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회계사가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들어놓으셔야 돼요. 시험 임박해서 학점 채우려고 그러면 빵꾸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3학점, 회계 3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회계 원리 들어야 되는데 만석이야. 제가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막 울고 그랬다고요. 저기 막 행정실 찾아가서 울고. 그랬더니 네 인생인데 어떡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저앉고 울고 그랬더니 하나가 반이 더 개설되는 바람에 겨우 들었어요. 겨우. 물론 10불 받았지만 겨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계사 공부하실 분들은 학점을 좀 미리미리 따두셔야 되고요. 영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 세무사는 요건 없어요. 요건. 응시 자격은 없는데 뭐 이 영어가 문제가 되거든요. 영어.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와가지고 제가 토익이 아직 안 넘었는데 다 때려치고 영어하고 다시 올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미리미리 꾸준히 조금씩 하루에 한두 시간씩 2시간도 많다. 1시간씩 하시고 시험 매달 보시면 넘어요. 한 몇 개월 보시면 넘어요. 난 이거 올인한다고 그냥 막 하루 종일 토익만 공부한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해두시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토익에 올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공부 꾸준히 하시고 시험만 매달 보세요. 그럼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